자, 그 김건희 여사 몰카 공작과 관련된 걸 좀 한번 다뤄볼게요. 몰카 공작의 주범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재형이죠. 뭐 본인은 목사라고 주장하는데 최재형 측에서 청탁이다. 자기는 청탁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22년도에 김건희 여사 만남 이후에 만났을 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본인이 죽으면 즉 사후에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다는 얘기를 전하고 난 후에 국가보훈실 관련된 인물과 연결됐다. 그래서 이걸 청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청탁을 그렇게 많이 했죠, 최재형 씨는?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무슨 뭐 자기가 부사장으로 돼 있는 명예적으로 돼 있는 뭐 방송사 통일 TV 뭐 재개해달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했어요. 예.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이게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패한 그 청탁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 그 양평에서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막 접근을 해왔어요. 접근을 해서 그리고 또 김창준 그러면 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요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지낸 그 김창준 씨가 이 국립묘지에 나중에 이제 안장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거 나는 몰라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알아보겠어요. 해서 그렇죠. 그 담당 그 과장 조과장이라고 네. 이제 거기가 직원 같아요. 이부석실은 없지만 어쨌든 그 담당하는 예. 조과장한테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과장이 그러면 보훈부에 담당 그 직원하고 이야기해서 여기 하고 문의하세요 하고 연락처를 준 겁니다. 그걸로 끝. 용산에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끝인데 그러면 이 최재형 씨가 다시 이제 그쪽에 보훈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훈부에서 검토를 하더니 노 한 거예요. 네. 김상준 씨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정치자금법으로 한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립묘지 안장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서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엄청난데 뭐 국정의 청탁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는 이 최재형 씨가 그냥 그런 것을 뭐 아버지하고 잘한다 해서 이런저런 막 청탁을 자기가 한 자기 잘못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를.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 이권에 뭐 개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정황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저는 선동 왜곡이라고 봅니다. 예. 왜곡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시민단체 업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그 사례를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민간 단체들을 많이 만났는데 뭐 좌파 단체도 일부 만났지만 상당수는 이제 보수 시민 단체를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는 이제 보훈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고엽제 전의도 있고 월남전 많아요. 참전의도 있고 뭐 그 민은 엄청나게 많죠. 예.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니 우리는 국가유공자로 이제 됐는데 민주유공자법에 보니까 민주유공자법은 혜택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럼요. 예. 근데 국가유공자 진짜 전쟁에 나가서 목숨 바치고 그 후에 일부 이제 고엽제 전후의 관계자들이나 월남전 참전 전후들은 전쟁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뿌렸던 여러 가지 뭐 독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후유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욕을 해요. 유공자인데 너무 민주유공자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유공자 관련 국가 유공자 전쟁과 참여한 사람들 유공자 혜택을 좀 늘리는 것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가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청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 청와대 민원 비서관이라고 있었어요. 예. 지금 시민사회 수석 3비서관이 이제 민원 담당 이번에 정호성 씨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일을 하게 된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그때 그 국민공감 비서관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어야 민원 비서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문재인 청와대 또 그 민정수석실 안에 민원 비서관이 있었어요. 다 민원 비서관.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은 결국 국민의 소리를 듣는 거죠. 신문고 아니에요, 신문고. 그리고 또 그때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홈페이지에도 다 그게 있었을걸요. 그 청원을 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예,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예, 신문고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 듣는 거는 그것은 하나의 업무죠. 업무인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업무지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 그냥 알아봐 주는 거죠. 근데 알아봐 주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청탁
진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청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해달라 해서 해주는 거하고 이거를 좀 해달라 했는데 보고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 안 돼요 한 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고엽제 이야기 하셨던데 저도 이제 그 기자 생활을 하고 청와대 출입을 하고 하니까는 제가 아무런 이제 힘도 없는데 저에게 네.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일종의 민원이죠. 네. 민원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 그 보훈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민주유공자의 이런 것보다 혜택이 적기도 하지만은 채택이 잘 안 돼요. 그게 포함되기가 어려워요. 네. 본인은 분명히 가서 월남전 가서 고엽제 피해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입증할 증명 자료 같은 게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거는 가령 제가 그 청와대 출입을 한다고 해서 청와대 쪽에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뭐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일도 결국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절차대로 처리한 걸로 봐야지 이걸 무슨 그 이권에 개입하고 뭐 이런 걸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냐? 이 문제를 확인하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미국 의원이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우리 국립묘지에 자격이 되는지 네. 그걸 확인해서 정말 확인할 안 수 된다 있는 뭐 네.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럼요.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정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탁 안 되는 걸 하게 해달라면은 뭐 그걸 하게 해줬으면 정탁이죠. 그러니까 그 로비가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정탁이라기보다 확인을 해준 그 단계이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는 거 김창조원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라도 만약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하원의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의 국립묘지에 묻힐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살펴보니까는 정치자금법 뭐 한번 그 위반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렇군요. 자, 김여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고의 고위급 간부들, 그러니까 검사장들 네. 할 때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된 사람들을 좌천시켰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고검장으로 승진시켰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네. 수사팀을 다 유임시켰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때의 주장은 또 뭐고 그걸 앞뒤로 이게 맥락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급들은 아니 어떻게 검사장급 인사를 하는데 그 검사장급 밑에 얼마나 많은 수사팀이 있어요. 그 네. 수사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른 걸 다 그냥 다 제치고 딱 그거 수사하는 그 라인 선상에 꼭대기에 있다고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빼서 그 배치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은 그 수사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를 다른 데로 인사 조치를 했으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도 뭐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중간 간부 인사에서 그대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그 부장검사는 디올백 수사 정사 일부, 그리고 또 한쪽은 이 도이치모터스. 그 양쪽 수사 그 실무 그 지휘 라인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봐주기 하기 위해서 뭐 빼돌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종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제대로 하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김종수, 김혜경 수사 진짜 제대로 해야 되죠. 김혜경 씨는 지금 새로운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심지어 뭐 관용차를 그 아파트에 세워놓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이 가짜로 이게 온행 일제 쏘고 해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끼쳤다. 이것도 지금 기소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단일 이슈 하나씩 좀 한 두세 개 여쭤볼게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개원 첫날에 국회 개원 첫날이죠. 어제 이제 국회 개원이 됐으니까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급한 법안이 다뤄야 될 법안들이 많을 텐데 한동훈 특검법을 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뭘 노리고 있는지 참
조국은 시급하게 다룰 법안들이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어쨌든 선거할 때도 예. 공약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아. 정책 공약 내놓은 게 없어요. 오로지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그 개헌 통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걸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 뭐 한 세 가지를 적었어요. 뭐 고발 사주 의혹에 뭐 한동훈이 연루가 돼 있다, 뭐 그리고 또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징계하는 과정에서 뭘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무튼 있어도 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 딸 뭐 논문 대필 그때 한번 논란이 됐다가 그 경찰 고소고발에 들어가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시켜버린 거죠. 이 논란 그 범죄 그 혐의가 없다고 종결을 시켜버리는데 그걸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조국의 딸 조민이 수사를 받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한동훈 딸도 한번 당해봐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당해봐라. 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 정치 보복이다. 예, 이게 어떤 뭐가 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예. 그 처벌을 하기 위한 것보다 그거는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 딸도 탈탈 틀렸으니까는 그쪽도 한번 틀려봐라. 저는 그 보복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한 정당이 13석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1호 법안이 되죠, 이게? 그러면 이 법안을 또 제출을 한다고 박은정, 뭐, 그리고 또 차규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거 법안을 제출을 하던데, 과연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그 속으로, 이게 1호 법안이 정말 되나?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법조인 출신인데요. 검찰 출신이고, 예, 검찰 출신이네요, 이제. 둘 다 검찰 출신이에요. 예. 이게 과연 1호 법안이 되나?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번 22대 국회가 정말 진짜 걱정이 되는 게 그냥 거의 한풀이 조국 그 대표는 조국 당원 그 한풀이에 무려 300명 중에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부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참 걱정됩니다. 네. 근데 이거 민주당이 협조를 할까요? 어느 정도 협조를 하죠? 지금은 안 하죠. 네. 지금은 자기들은 할 게 많으니까는. 자기들은 지금 특검한다는 게 별것 다 했잖아요. 최상민 특검이 1호잖아요, 또. 네. 바로 사흘 전에 재투표에서 부결된 거를 또 그게 다시 재발하는 게 1호 법안이에요. 1호 법안이고 25만 원 그 지원하는 거 그것도 본인은 그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선별적 지원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 해놓고는 다시 이걸 또 뭐 법안으로 또 발의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이재명은 본인 코가 석자예요. 지금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거 한동훈 특검이 본인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 사법 위기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한동훈 특검은. 예. 그 조국의 분풀이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하려는 특검은 그게 아니고 대북 송금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수원 특검. 예. 예. 이게 이하영이 평화부지사 이하영이 6월 7일 날 이 1심 선고가 나와요. 네. 1심 선고 나오면은 거기서 이재명에게 그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을 보고를 했다. 이게 2번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심 판결문에 들어가면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게 들어가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속영장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6월 7일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칠 텐데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한 팀을 특검하는 법안을 6월 3일 날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타기 완전히 하겠다는 거죠. 대북 송금을 수사를 한 이 검찰청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해서 그 검사들을 수사하겠다. 그럼 그 특검은 누가 되죠? 민변의 좌파 변호사들이 돼요. 그렇겠죠. 그 민변의 좌파 변호사들을 투입을 해서 한 몇십억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안 되는 그 수사에도 나올 게 없는데 시간을 끄는 거죠. 어쨌든 시간을 질질질 끌어서 거기서 또 이 수원 검찰청에서 술판 벌어져서 이하영 해요를 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로 다 밝혀졌는데 그것도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 끌기를 하는데 더 제가 참 그 혀를 찬 일이 있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친문 검사. 네. 자, 그러면 이성윤은 검사장 출신인데 자기 후배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한 검사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그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했는데 예.
그 수원지검에 가해서 그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검사예요. 그것을 검사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집국장을 하는데 같이 일했던 기자들 전부 가짜 기사 쓰는 기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도리상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참 회의감이 듭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저 BBC 그 버닝썬 다큐멘터리 그 방영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 버닝썬 문제가 그 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홍콩 인플루언서 정진영이 본인이 과거 한국에 왔을 때도 마약 경험을 털어놨어요. 그 버닝썬의 네. 물뽕 같은 걸.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버닝썬 사건 관련된 승리나 정진영이나 최종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어떤 착취 폭행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뽕을 타가지고 여성들을 무력화해서 그런 성폭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 또 하나의 논란은 윤규근 총경이 이를 뒤를 봐주고 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큰 논란이 됐지 큰 않습니까? 논란이었죠. 그리고 윤규근 총경이 최근에 또 어디 뭐 보직을 받았는데 네. 그 이제 저 논란이 있으니까 또 보직도 처리하고 뭐 이런 일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윤규근 총경이 그때 그 성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그 SNS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찰총장. 청장도 아니고 네. 검찰총장처럼 네. 경찰총장, 경찰청장. 청장보다 높다. 그렇죠. 아니면 잘 몰라서 경찰청, 검찰청 이거 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막강한 위세를 가지고 뒤를 돌봐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총경선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때 조국 민정수석 그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파견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조국이 뒤를 그러니까 이 버닝썬의 뒤를 봐준 사람이 윤규건이고 네. 윤규건이 그렇게 경찰총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뭐 편의를 봐줄 수 있었다면은 그 위세를 등에 업은 거죠. 청와대 위세를. 실제로 청와대가 뭐 개입을 했는지 그건 뭐 확인이 안 되지만은 뭐 봐주는 데까지 개입은 확인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 조국과도 같이 연루가 됐고 그때 조국과 윤규건 막 같이 찍은 사진 그런 것들도 막 공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BBC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좀 회자가 되는 그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쟁점은 이걸 것 같습니다. 윤규근 총경이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실에서 일을 했고 당시 버닝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버닝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에 경찰이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러면 미리 정보를 주고 줬죠. 또 사건이 발생해서 당사 거기에 무슨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가해자를 체포해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체포해 데려가는 일도 있고 뭐 여러 여성들의 그런 봤을 때 또 승리나 정준영이나 이런 관계자를 버닝썬 그 사업을 하는 관계자들의 경찰 수사를 무마를 하게 해주고 근데 윤규근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이 확인됐는데 사실상 뭐 중징계에서 파면 해임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경징계를 받고 지난번 송파경찰서에 범죄 예방 대응과정 받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인사는 좀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게 잊혀진 사건이 됐잖아요. 그렇죠. 잊고 있었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잊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논란이 다시 벌어졌고 경찰 안에서도 이 좋은 보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보직으로 인사 발령을 내고 했으면은 그 처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다 잊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그럼 거예요. 윤규근이 재수사가 가능합니까? 이게 뭐 일사 부재리 원칙으로 해서 경찰도 한번 그런 거는 경찰은 없죠. 수사는 그냥 재수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게 혐의가 드러나면은 충분히 재수사도 가능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게 BBC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에 새로운 그 화두가 됐으니까 이 또 뭐 말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신적폐라고 제가 계속 불렀는데 이런 신적폐 수사를 지금 2년 동안 못한 게 특히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화를 내는 부분인데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고 또 새로운 의혹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쏟아지고 문재인 쪽도 그렇고 이재명 쪽도 그렇고 그 조국 쪽
조국 쪽도 마찬가지죠. 그 재기수사 명령 내려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잖아요. 그 울산시장 선거 불복해 이런 게 이제 신적폐청산을 지금부터 할 때라고 봅니다. 신적폐청산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요 숫자는 그게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국권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김정숙의 샤넬 자켓에 국정원 자금이 들어간 거냐, 또 문재인 문다의 수사에 노무현의 딸이 왜 소환됐느냐, 그리고 기타 현안, 정치 현안들 다뤄봤습니다. 송권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